좌파, 민주당 지지자에게는 자유민주주의가 없다. 우선 저는 40년 좌파,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든 자니까요. 즉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시발점입니다. 좌파들은 자기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승만을 인정하지 못하는 좌파에게는 자유민주주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을 모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지켜요? 만약에 지금 저의 말을 듣고 있는 민주당, 좌파 지지자들이 있다면 한번 말해보세요. 10초 기다립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살면서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자들을 처단함으로 지켜집니다. 좌파 여러분,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저와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까? 대부분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참고로 이 생각은 제가 좌파일 때도 당연히 했던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저처럼 말할 수 없었을까요? 왜냐면 당신들의 가슴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계엄을 내란이라고 부릅니다. 윤석열은 공산당 찬양하는 종북좌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습니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 윤석열의 계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좌파는 내란이라고 하죠. 왜요? 그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독재를 하려고 계엄을 했다. 김건희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이상한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이 그들에게는 진리처럼 통용이 돼요. 서울의 봄 영화 보면서 전두환 증오하는 좌파들이 전두환은 독재를 위해서 노태우에게 전방 부대까지 움직이라고 말할 정도인데 총알도 없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독재를 하려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의 말을 믿어요. 대한민국에서 독재를 하려면 전두환이 했던 군사 동원보다 더 많은 군사를 동원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요. 즉 기준이 없어서 판단 못합니다. 그냥 민주당이 던져주는 계엄은 내란이다 라는 편말만 들고서 자기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마음에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있다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디서 왔는지를 스스로 물어보게 돼요. 근데 그 물음의 끝에는 이승만 있습니다. 왜냐면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든 자니까요. 근데 좌파는 이걸 인정 안 합니다. 이승만은 독자에 했다. 이승만은 국민에 의해서 쫓겨난 자다. 이승만은 김구를 죽인 배후이다. 이승만은 친일 매국노를 처벌할 반민특위를 해체해서 나라의 정통성을 만들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또 6.25 전쟁 후 수많은 빨갱이 토벌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만들었다는 자라서요. 즉, 철저히 자유민주의 시선에 입각해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시선에서 이승만을 바라보면 이승만이 앞에서 말한 잘못한 점들이 있어도 이승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승만의 그 잘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좌파든 우파든 냉정히 말해서 이승만이 잘못한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신기한 사실 알아요? 제가 좌파했을 때 저는 앞에서 말한 이승만의 잘못된 점만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좌파 때 저는 이승만을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40, 50, 60대의 수많은 좌파들은 저와 같았을 거고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반일애국주의 관점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승만의 잘못을 알고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바뀝니다. 즉, 이승만은 잘못된 점은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건 바로 자유민주주의 때문입니다. 내 가슴에 자유민주주의가 있다면 이승만의 그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맘에는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이승만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아버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예로 들어볼까요?
모택동 사진 걸려 있죠. 그리고 국부로 친송받죠. 근데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 지지해서 수많은 학살을 만들어내고 문화를 파괴했죠. 참사에 잡겠다고 했다가 8천만 명을 굶겨 죽인 모택동을 중국이 조아라고 국부로 모시겠어요? 아니죠. 공산당을 만들고 집대성한 자이기의 단점이 있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갈라집니다. 이승만의 단점만을 포커스에 맞춰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자의 가슴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없습니다. 좌파 중에 이승만을 인정한 자가 있어요? 냉정히 말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승만 인정하는 자들을 극우라고 불러요. 왜요? 그들 즉 좌파,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적 기반을 부정하고 없어서요. 그래서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법과 제도를 보면 어때요? 자유가 점점 없어지죠. 이유는 그들에게는 즉 좌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이승만에 대한 인정이 없습니다. 이승만에 대한 인정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좌파가 집권하면 공산당을 찬양하고 친중하고 친북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려고 중국인 욕하면 벌금 물린다는 그런 미친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근에는 개인 대출도 허락 없이 확인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죠.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진보라는 이름을 쓰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척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진년 보면 진보라고 부르면 뭔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반미하며 북한 찬양하죠. 그들의 사상적 기반은 없기 때문이에요. 즉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리박스쿨이다, 극우다라고 하죠. 애초에 이승만은 독립운동가였어요. 지금 좌파가 리박스쿨이라면서 말하는 극우의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보는 시점은 일제시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냐 하지 않느냐의 역사 인식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반일애국주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반대의 자들은 해방 이후 이승만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연도를 출발점으로 보지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좌파들은 1948년을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보면 이전의 임시정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독립운동가의 운동과 일제시대 민족저항운동이 모두 잘못된 일로 정의가 된다고 생각하기에 인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가 이런 잘못된 역사관과 생각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확히 일제시대라고 불리는 임시정부 시대를 살아온 민족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임시정부 시대와 대한민국을 구분하고 있어요. 헌법에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즉, 우리는 구분된 관점으로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립은 3.1운동 이후 건립된 1919년 4월 11일이고 대한민국의 건립은 1948년이지요. 즉, 헌법에서조차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립을 1948년으로 하고 임시정부의 건립은 1919년으로 구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좌파들은 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구분된 대한민국과 임시정부의 건립을 왜 안 나누려고 하는 것일까? 안 나누는 이유는 첫째로 바로 민족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구분은 되지만 이것은 우리 한민족이 걸어온 하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련의 순서이고 하나의 역사관이에요. 즉 1948년을 대한민국의 건립으로 보고 19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으로 봐도 문제없어요. 이 말은 1948년을 대한민국의 건립으로 봐도 과거의 독립운동과 민족저항이 잘못된 일이거나 문제된 일이 될 수 없어.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이 문제가 될 뿐이죠. 우리는 1919년부터 임시정부 시대 이전부터 살아온 한민족이니까요. 두 번째는
두 시대에 구분되면서 연속된 관점에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인정하면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든 자가 되고 민주당이 추구하는 친중과 종북의 사상에 역행하기 때문이에요. 즉,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남한은 공산주의로 적화 통일시켜야 할 존재로 보지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시발점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이러한 역사적 관점을 숨기기 위해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인정하면 우리가 일제시대라 불리는 또는 임시정부 시대라 불리는 독립운동과 민족저항은 모두 잘못된 일이 된다고 거짓말하고 잘못된 역사관을 좌팩에 심어줍니다. 나 또한 그런 역사관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살아왔고 이러한 역사관으로 인하여 이승만을 인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난 현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중국인 욕하면 벌금 먹인다는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듣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즉 사상적 이유를 고찰해봤어요. 그건 딱 하나야. 그들은 반일을 외치며 애국한다고 포장하고 독립운동가 위한다고 애국을 포장하지만 내로남불 받잖아? 애초에 민주당에게는 민족이 없어 오직 공산당에 충성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안위만 중시하지. 민주당 좌팩에는 민족과 자유민주주의가 없어. 그래서 중국인 욕하면 벌금 물린다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이야. 이 법은 일제시대의 일왕 욕하면 잡아가서 죽이는 일제시대의 앞잡이와 똑같은 행위와 같아. 즉 그들은 일제시대를 넘어 중제시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자신의 나라에서 타 민족과 국가를 욕한다고 잡아가고 벌금을 물리는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난 단연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지금 내 말을 듣는 좌파들은 분노할 거야. 내가 민족을 사랑하고 독립운동도 기억하고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는데 왜 자기들에게 민족과 자유민주주의가 없냐고 하는지. 그런 건 나도 기억해. 너만 기억하는 게 아니야? 네가 그런 기억한다고 민족과 국가를 사랑한다고? 그럼 왜 민주당 지지자들은 반일 외치고 그렇게 독립운동가 기억하는데 중국인 욕하면 벌금 물리는 법을 만들 수가 있어? 기억한다고 민족과 국가가 있는 게 아니야. 지킬 줄 알아야 민족과 국가가 있는 것이야. 내들 좌파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이 만드는 중국인 욕하면 벌금 쳐맞는 법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반대도 안 하잖아. 그런데 무슨 내들에게 국가와 민족이 있어? 없는 거야. 착각하지 마. 그래서 좌파가 들어서면 사회가 공산화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계엄을 왜 내란이라고 불리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이게 40년 좌파한 내가 알려주는 좌파의 진실이야.